실수해서 탈출했어. 자동차도 살 수 있어. 커리어가 도와줬어. 커리어. 안녕하세요, 정현주입니다. 이번에는 삼성그룹의 채용 프로세스와 그리고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삼성의 채용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그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서류 전형이 그 발표가 난 직후에는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사트라고 불리워지는 그 서류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고, 면접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요, 어학 자격 보유가 필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점수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수를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회사마다, 그리고 지원하는 모집 직군마다 이 그 어학 성적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상반기의 기준으로만 너무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혹시 만약에 이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었을 때는 좀 지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이 점수를 미리 따두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전 공고에 공고된 바에 의하면 지원서 접수는 9월 3일부터 9월 7일 오후 5시까지고요. 그리고 사트는 9월 1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트 합격자들에 한해서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 정확한 날짜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모집 요강 및 채용 공고는 8월 말에 디어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다시 게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 공통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우대하는 사항은 중국어 자격 보유와 공인 한자 능력 자격 보유, 그리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공학교육 프로그램 이수입니다. 2012년 상반기까지 채용에서는 전체 그룹사가 우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공채에서도 우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2012년 상반기 공채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공채는 아직 예정 공고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직전에 진행되었던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2012년 상반기 공채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MC 부분과 DS 부분 모두에서 채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직군은 E, S, T, M, F 직군들 대부분의 직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 직군 개념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직군은 연구개발직을 얘기를 하고요. S 직군은 소프트웨어 개발직, T 직군은 기술직, F 직군은 설비직, M 직군은 영업 마케팅직을 의미합니다. 이 근무 지역은 어떤 사업부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DMC 부분은 수원, 구미, 광주 쪽이 근무 지역이고요. DS 부분은 기흥, 화성, 수원, 탕정, 천안, 온양 중 한 곳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대부분 전기전자, 기계, 전산 등 대부분 이공계열 그 전공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문과 지원 직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 지원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 전공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마케팅직은 유일하게 모든 전공자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직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 2012년도 상반기 삼성전자의 그 채용 공고를 분석을 했고요. 다음은 삼성물산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은 건설 부분과 상사 부분을 따로 나눠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시기마다 채용하는 직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건설 부문은 기술직과 경영지원, 마케팅 부분을 주로 채용을 하고요. 상사 부문은 주로 해외 영업직 채용이 많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전공자들도 우대를 하고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의 2012년 상반기 공채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번 2012년 상반기에는 삼성생명은 영업 마케팅 직군만 채용이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삼성생명의 지원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보험 영업관리, 자산운용, 상품 이렇게 세 파트인데요. 평소에 어느 부분이 본인에게 잘 맞았는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직무가 나오는지를 미리 좀 잘 챙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그룹의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어떤 계열사를 지원하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가 모집 기간인데요. 서류 접수 기간인데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폭주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작성을 잘 해두시고, 그리고서는 꼼꼼하게 등록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작성하시는 지원서일수록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의외로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그런 구직자들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장을 중간중간 누르지 않으면 그동안에 입력을 해뒀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중간중간 저장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는 미리 워드나 한글에 한번 따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지원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열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내가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사실 이 자소서라는 게 서류 전형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 전형에서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 자소서를 봐야 되는데 미리 저장을 해두지 않으면, 따로 복사를 해두지 않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오히려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드나 한글에 따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워드나 한글에 작성을 해서 이거를 카피해서 홈페이지에 지원하는 홈페이지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상에서 인식을 못해서 잘못하면 글자가 깨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미리 작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타이핑을 해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요구하는 자소서의 항목마다 요구하는 글자 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은 이 요구한 항목 수조차, 이 글자 수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넘기는 것도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족하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요구하는 글자 수에 맞춰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파일입니다. 이제 지원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어요. 사이즈는 몇을 넘기지 말고 어떤 크기는 어느 정도를 넘기지 말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는데, 꼼꼼하게 보자. 너무 급해서 마감 시한이 다가와서 너무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그냥 올리다 보면 사진 파일이 깨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걸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 번에 작성해서 바로 등록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 꼭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작성을 해두고 미리 제출을 하지 말고 저장을 해뒀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삼성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삼성그룹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항목은 4가지고 글자 수 제한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 항목인 자기소개는 400자 이내,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 장점과 보완점은 각각 200자 이내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 및 포부로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이 구직 활동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써봤던 분들이라면
이 삼성그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그다지 많지가 않고 또 요구하는 글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에 아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뭐 1000자, 2000자씩 써보셨던 분들은 함축적으로 쓰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도 오히려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역량, 강점 이런 것들을 키워드화해서 핵심적으로 쓰는 것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키워드화 할 것인가를 본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업직을 지원을 하는데 영업에서 그 요구하는 그 역량과 연구개발직에서 요구하는 역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역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용하고자 하는 그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을 좀 키워드화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기업의 인재상과 그 비전입니다. 인재상이 흔히들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좋은 얘기 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회사마다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들이 다 차이가 있고요. 또 이것을 경영 철학이나 비전 같은 것들과 함께 본다면 추구하는 방향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투자를 해서 뽑고자 하는 것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미래로 가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인재상과 함께 비전을 반드시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이 지금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 보시면 장점과 보완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장점과 보완점을 성격의 장점 혹은 성격의 보완점으로 쓰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에서의 장점, 영업에서의 보완점 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성격적인 부분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업이란 일을 잘하기 위한 나의 강점과 보완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에 적합한 무슨 그 성격적인 장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 그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뭐 직접적으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라든가 뭐 방판 경험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 동기며 포부, 많은 친구들이 그 지원 동기와 포부를 작성하는데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 지원 동기를 얘기를 할 때 특히 약간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그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단 공채가 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지원 동기와 포부는 내 미래를 보여주는 내 마음의 포부,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 뭐 직군마다 선호하는 인재 상태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는 자신감 있는 인재들 좀 선호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물산은 하는 일들이 대부분 해외 쪽이랑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글로벌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서비스 마인드나 리더십도 중요하게 보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그런 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삼성그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어떤 기준점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평점 얼마 이상이고 어학점수 몇 점 이상이면 대부분 그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고 그 사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좀 소홀히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되는 게 이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면접 전형에 가서는 이게 질문지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면접 때 가서 준비를 하고 알아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먼저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채용 프로세스와 그 입사 지원서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